My hands are 시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배운 영어를 쓰는 영어로 바꿔드리는 셀리 킴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허스번이랑 얘기를 하다가 한국말에는 없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어떤 개념마다 다 말이 거기에 붙어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반대로 영어는 그냥 뭐 단어가 없어가지고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되잖아. 답답해 죽겠어. 이렇게 되면서 바로 이거야. 한국어에는 있지만 영어에는 없기 때문에 속 터지는 5가지를 뽑아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궁금하시죠? 진짜 많이 쓰이는 거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여름을 비롯해서 이렇게 화창한 가을날에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요즘에 저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쓰는 표현 같아요. 눈부셔. 자, 영어로 my eyes, my eyes. 은근히 머리가 하얘진다니까요. 영어에서는 그런 표현이 부셔 없기 때문에 그냥 it's too bright, it's too bright. 너무 과해서 안 좋은 to를 이용해서 쓰시면 돼요. 아니면 햇살이 너무 눈부시다 정도로 the sun is too bright, so it hurts my eyes 정도로 풀어 쓰시는 수밖에 없어요. 답답해도 뭐 간단하니까 봐주자고요. 자, 두 번째,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또 쓰게 되거든요. 특히 막 기침을 하면 주변 사람이 싫어하니까 아픈 거 아니거든, 나 살에 걸린 거거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살에 영어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음식이 목에 딱 걸렸다라고 할 때에는 something's stuck in my throat, something's stuck in my throat 하시면 되는데 살에 걸린 거는 식도에 들어가야 되는 게 기도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it went down the wrong pipe, it went down the wrong pipe. 잘못된 파이프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점점 날씨가 추워지니까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할 텐데요. 손 시렵고 발 시려운 거, My hands are 시려. 뭐라고 하셔야 되나요? 영어에 없기 때문에 My hands are cold, my feet are cold 하시면 되는데 cold는 그냥 차가운 정도고 시려운 거는 좀 고통이 따를 정도로 차가운 거잖아요. 그래서 my hands are freezing, my feet are freezing, so it hurts 정도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가 시려운 거는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이가 시려운 것도 이에 통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hurt 이용해서 쓰셔야 돼요. 찬물 마셨더니 이가 시리네. 영어로 I drank the cold water so my teeth 이렇게 안 하시고 간단하게 The cold water hurts my tooth, The cold water hurts my tooth 정도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렵다고 한국말로 하는데 하고 이렇게 남편한테 알려줬더니 한국 사람은 이빨이 이렇게 시렵고 차갑고 뜨거운 거 이빨이 그걸 느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빨은 못 느끼니까 그냥 아프다라고 하는구나 이해를 했어요. 또 하나 또 헷갈릴 만한 게 있는데요. 뭐 차가운 게 아니라 내가 추울 때 영어로 나 추워 뭐라고 하셔야 돼요? I'm cold 하고 쓰시면 되죠. 근데 I'm cold라고 할 때에는 이제 밖에 오래 앉아 있어서 이제 춥다 들어갈래 이럴 때 쓰시는 거고, 정말 날씨가 추워서 나가자마자 아우 추워 이렇게 얘기하실 때에는 It's cold out here, It's cold out here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밖에 있어서 추울 때는 I'm cold, 나가자마자 날씨 춥네 라고 할 때는 It's cold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이것도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뭐 고생했다, 수고했다 바로 이 표현이에요. 영어에 없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상대방한테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들어줬을 때 한국말로는 고마워, 수고했어요, 고마워, 고생했다 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그냥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좀 쉬워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상대방이 좀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친구가 이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했을 때 막 고생한 얘기, 막 짐 옮긴 얘기를 막 해요. 그럼 한국말로는 저는 또 이렇게 감정을 막 같이 느끼는 스타일이라 고생했네, 고생 많이 했다 이런 표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없습니다. 참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듣거나 정말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으면 Let me know if you need help.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뭐 얘기의 정도가 되지 고생 많이 했네, 저런 제 남편이 저한테
혀는 왜 차는 거야 이러는데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저희는. 하지만 영어에서는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헛헛하지만 힘들어도 참아야 돼요. 5번째 바로 이 눈치가 되죠. 그래서 이 눈치 없다, 눈치 있다 뭐 이거는 대표적으로 영어에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으면 안 하시면 되고요. 아유 저거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저 눈치 없는 건 뭐 이럴 때 He doesn't know what's going on. He has no idea what's going on. 뭐 이런 식으로 뭐 쓰시면 되겠죠. 어제 했던 대화가 생각이 나네요. 저희 첫째 아들이 눈치가 진짜 더럽게 없고요. 저희 둘째 아들은 눈치가 빠른 여우과예요. 그래서 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책을 읽어달라는데 내일 읽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둘째는 이제 눈치를 딱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첫째는 더 읽으란 말이야 I want to read more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둘째는 눈치가 있는데 첫째는 진짜 눈치가 너무 없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Second son understood how tired I was but the first son couldn't understand how tired I was. 이 정도로밖에 표현 못해요. 첫째는 눈치가 없다. 이런 감칠맛 나는 표현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언어가 쉽지 않은 거는요.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과 방법이 다를 뿐더러 이게 언어에 따라서 표현하는 개념과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저 하나하나 또 배우고 깨달아 가면서 학습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다음 동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